석숭이라고 하는 3세기, 4세기에 걸친 서진시대 때 권세가가 있습니다. 이 황후의 조카예요. 가후라고 하는 황후가 정권을 휘둘리게 되면서 조카인 석숭까지 권력을 남용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부정축제를 하는데 이자는 이게 풍류 기질이 강해요. 그래가지고 술 마시고 놀고 시 읊고 내노라 하는 문인들은 전부 다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해가지고 마시고 먹고 놀고 시 짓는 거예요. 그 별장 이름이 금곡원이라고 하는 별장인데요. 금곡원이라고 하는 별장인데 지금 그 터가 남아 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지금 현재 중국 사람들이 금곡원 지역을 관광지로 개발하고 있는 중이야. 얼마나 대단했냐. 어느 정도였냐. 금곡원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놀러온 한 사람이 화장실을 찾아간다고 갔다가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그놈의 화장실이 얼마나 호화스러운지 자기는 화장실인 줄 모르고 여기가 무슨 뭐 별채 내지는 무슨 뭐 귀빈실인 줄 알았대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게 화장실이더래. 볼일도 못 봤다는 거죠. 너무 호화스러워가지고. 그 정도로 호화롭게 지었다는 겁니다. 금곡원을. 그런데 한 여자가 등장합니다. 녹주라고 하는 이 여자가 등장해서 이 석숭의 혼을 빼놓습니다. 그래서 모든 불을 이 녹주 때문에 탕진을 합니다. 녹주루라고 하는 누각을 하나 세워졌는데 높이가 300m 했다. 좀 거짓말이 좀 있겠죠, 그죠? 300m면 100층짜리 건물인데, 그죠? 우리로 얘기하면 그 당시에 그런 기술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기록에는 100장의 녹주루를 만들어줬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한 장이 10자니까 한 자가 30cm를 따지면 한 장이 3m잖아요. 그럼 300m가 맞거든요. 계산을 해보면. 그만큼 높았다는 얘기겠죠. 이 조왕 사마륜이라고 하는 자가 녹주가 탐이 나가지고 녹주를 날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절을 합니다. 이것 때문에 자기 인생을 망칩니다. 왜? 나중에 사마륜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정권을 장악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녹주도 죽이고 석숭도 죽입니다. 한나라와 맞먹었던 불을 축제했던 석숭은 결국은 애첩 녹주 때문에 그냥 줘버렸으면 아무 일도 없을 걸. 사랑했던 모양이죠, 그죠? 그러니까 안 줬죠. 자기 운명하고 관계되어 있는데도 상당히 로맨틱한 부자인 것 같아요, 그죠? 중국에서 금곡주수라고 하는 유명한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제가 유명하다고 얘기를 하면 한국에서는 거의 유명하지 않은 사자성어죠, 그죠? 저게 뭐냐 그러면요, 중국에서 벌주를 얘기할 때 쓰는 사자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여기 금곡원을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금곡이에요. 그러니까 늦게 초청했는데 늦게 오면은, 금곡원에 늦게 오면은 술잔을 헤아린다는 뜻이에요. 숫자를 센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벌주 삼배 이런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금곡주수 하면은 중국에서 벌주로 유명한 사자성어다. 그 주인공이 석숭이었다. 신만삼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경유착으로 치부한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신만삼은 그 강남 지역의 유명한 부자였어요. 원말 명초의 혼란기 때 이 사람이 치부를 하게 되는데, 이 부자들이 이게 눈치도 빠르고 돌아가는 형세를 잘 헤아리기 때문에 이 나라가 위기 상황일 때 돈 많이 버는 부자들이 많습니다. 왜? 뭐가 필요한지 알잖아요. 예를 들어서 군수물자를 댄다든지, 그죠? 전쟁이 일어나면은 군수품을 대는 게 제일 돈 버는데, 일본이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나라 6.25 전쟁 때 돈 벌어서 경제 부흥을 시켰잖아요. 월남전도 마찬가지고. 이 사람은 원래 절강 지역에서 수운을 통해 가지고 물건을 사고 파는 교역으로 돈을 벌었는데, 돈을 벌어가지고 뭘 하냐면 토지 등 부동산을 매입합니다. 근데 이게 매입해가지고 이 사람은 그냥 매입한 게 아니고 아예 마을을 조성합니다. 그러니까 문화촌 같은 걸 만들어요. 통째로. 그 마을 전체를 자기만의 독특한 스타일. 나중에 이 사람은 그림도 수집하고 글도 수집하는 상당히 그 인문학적 식견이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화촌 같은 걸 만들어서 마을을 통째로 개발했던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역사 공부하면 재미난 사람들 다 나옵니다. 우리 보면은 파주에 무슨 출판단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만든 거 이 사람이요. 아예 통째로 자기가 개발을 해서. 그리고는 해외
무역으로 눈을 돌려가지고 강남 제1의 부자가 되는데 그때 마침 원나라의 말기에서 명나라로 넘어갈 시기에 이 사람이 권력의 향방에 대해서 주목을 하는데 누구한테 주목을 하냐면 주원장한테 주목을 합니다. 주원장이 명나라를 건국한 명태조입니다. 명태조 주원장이. 명나라의 초기 수도는 첫 번째 수도는 남경이었어요. 나중에 이제 북경으로 옮겨갑니다만은 그러니까 남경에서 도성을 축조를 해야 되잖아요. 그 도성을 축조할 당시에 신만삼이 이 주원장이 앞으로 황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 해가지고 남경성 공사비 3분의 1 부담을 합니다. 그러니까 서울시를 전면 리모델링 한다고 했을 때 리모델링 비용의 3분의 1을 특별시의 3분의 1 비용을 댄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너무 욕심을 많이 부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국가로부터 특혜를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해외 무역을 독점을 합니다. 이 사람이.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죠. 근데 욕심을 너무 많이 부린 데다가 아들들이 또 비리에 연루가 돼가지고 거기에다가 남옥이라고 하는 공신이 모반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남옥하고 아들들이 또 연루가 돼버렸어요. 직간접적으로. 그렇게 해서 처형당할 위기에 놓였는데 다행히 운남으로 유배당하는 선에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쓸쓸하게 고독 속에서 아사합니다. 굶어 죽습니다. 이 사람은. 신만삼은 강남 지역에서는 상당히 유명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 데 가보면은 음식점이나 물건 팔 때 보면 신만삼이라고 하는 이름을 내거는 가게들도 있습니다. 오늘 조금 시간이 오버되긴 했습니다만 일단은 마쳤습니다. 중국의 8대 부자들 이야기를 간단하게 끝냈고요. 다음 주부터는 중국 역대 부자들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씩 여러분들 노블레스 오블리주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부자들의 치부법 그리고 그들이 부를 어떻게 이용하고 어떻게 활용했고 사회에 환원했는가라는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오래 걸렸기 때문에 질문은 다음 주로 넘기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